중요한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애티튜드나 드러내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거긴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런 거는 저런 모습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리 아무리 의전 비서관이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김원준도 그러잖아요. 달라고 해서 오면 왔어? 그리고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혼자 자기가 웃고 나는 몇 마디 못하고 가잖아요. 그건 말로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는 이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무슨 단 둘이 있으니까 끝났으면 악수하는 게 이게 뭐가 어려워? 아니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제 포기할 건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신 스틸러는 두 분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통역이죠. 제10 첫날 네. 만찬 행사인데 정상들 만나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를 지각을 했어요 또. 지각을 했다고요? 지각을 했어. 걸어 들어오죠 여기. 우리가 늦어서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모터케이드를 잘못 운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정상들은 다 정상.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 확률이 높죠. 이거 어떻게 편을 들어줄 수가 없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오프닝 세레머니, 만찬 세레머니. 세레머니 하고 헤드 테이블 앉았던 이제 정상들끼리 공연 끝났으니까 일어서서 또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정상 외교의 절반은 인사예요. 다들 인사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네. 이런 장면들이 계속 쭉 이어져요. 네. 마크롱도 있네요. 마크롱도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이유 상임위장, 집행위원장이 여자분이고. 네. 상임위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네. 이런 장면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나가 오빠 나가 이게 인도네시아 카메라가 각국 정상이 어딨나 쫙 찾단 말이야. 우리 대통령 한번 찍어야 되니까 어딨나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줌으로 쫙 당겼더니 하필이면 나가. 그렇죠. 이제 정상 만찬은 비공개예요. 해당 국가가 제공한 영상만 이제 아마 이걸 하필 공개를 해버렸었네. 왜냐하면 그쪽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기 있으니까 그냥 한 커트 넣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커트 넣었던 거겠죠. 저는 그 생각은 드네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순방 때 한번 어떤 장소를 갔다가 여사님이 좀 늦었어요. 여사님이 뒤늦게 따라오다가 그랬던 적 있다. 대통령 팔을 붙잡고 같이 나가는데 여사님이 대통령보다 약간 먼저 오게 됐어요. 스틸 사진 몇 개를 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리드하는 뭐 김정숙 여사라든지 대통령을 뭐 좌지우지하는 뭐 이런 이미지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야당이 많이 했었는데 뭐 두 개 놓고 비교를 하면 이 자리에서 다른 정상들과 친밀도를 높이고 호감도를 높이고 때로는 공식적인 회담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앉아있을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건 공개도 되고 배석자도 있고 의제도 서로 미리 설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사이드라고 하는 이것들 중에 프로사이드거든요. 예정치 않았던 어떤 순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EU 집행위원장한테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순간에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가죠. 아까 회담 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진짜 외교인데 준비가 안 돼 있고 김건희 여사는 그냥 앉아있는 대통령이 못마땅한 것 같고 뒤에 있는 통역부는 눈물이 그렁그렁하네요. 나는 근데 이게 더 웃겨.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을 봐봐. 나가라고 하는데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워서 외면을 했다? 자리가 무섭네요. 앉아있기가. 되게 흔치 않은 장면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모셔봤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대통령 간죠. 이 사진이 캡처예요?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권력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진을 윤석열 대통령이 골랐을 리는 없고. 그럴까요? 주인공이 부인인 사진 아니야.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대통령 부인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함께 결정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모든 사진에는 의도가 있는데 제가 했던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일들은 상징과 의미 또는 일부러 어떤 무엇인가를 숨겨놓고 그게 나중에 화제가 되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북한보다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비교해봤어요. 어쨌든 집권 7년 차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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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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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집권 7년 차니까. 대통령으로서 첨예한 이해가 엇갈리는 국제 무대에서 과연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안 나갔으면 좋겠어. 나가서 우리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깜냥이 안 돼. 자, 다른 정상의 부인들과 환담하였다. 대통령 부인이 다른 정상 부인하고 만나서 환담한다. 그런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흑자에 요 국기가 있는 건데 처음 봤거든. 아니 이건 뭐 해설이랄 것도 없어요. 환담이라고 여기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환담은 의장기를 놓지 않아요. 회담은 장관급 회담도 있고 차관급 회담도 있고 대통령들끼리의 회담도 있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가 대 국가로서의 어떤 논의나 토의가 아닌 이상 적을 놓을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전 대통령을 찾아봤거든. 문재인,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환담 사진은 많아요. 근데 가운데 국회는 단 하나도 없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네가 찾아보든 말든 없어요. 응.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빈살만이 네, 빈살만이. 나는 이런 데 앉았나? 이거 재밌는데? 간절히 불렀다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MBS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적인 영역에서의 친밀감과 호감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 관계는 아주 끈끈하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간절히 부른 거 아니에요. 그치. 이게 그렇게 보이냐는 거예요, 이 사진이. 아주 친밀하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걸 왜 공개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해가 안 가. 네. 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맞닥뜨리지 못한 상대들과 맞닥뜨리고 있다. 이게 이제 비교될 수 있는 사진이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지막 순방을 갔을 때예요.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오늘 저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 빈살만으로부터.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실무적으로는 이거 장소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도 우리 환영해 주려고 배려해서 하는 건데 웬만하면 따지지 말고 그냥 갑시다. 확인을 해봤더니 대통령, 그 다음에 수행원 2명. 그 수행원 2명이라는 건 외교부 장관, 반사청장. 그래서 예정이 없던 프라이빗한 만찬이 벌어진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 한 명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한남동 관저로 초대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지금 앞에 이제 공연단도 있고 대통령을 위해서 무대도 만들어 놓고 음식도 준비해 놓고. 이게 처음에 맞이하는 거네. 그렇죠. MBS 제일 끝에 계신 거고. 아, 왼쪽에? 네, 그렇죠. 그 다음이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 다음이 동영 외교부 장관. 지금 뒷모습 보이고 서 있는 사람이 사우디 의정관이고. 그 사람이 이제 사우디 사금이네. 네, 사우디 탑현맨이죠. 근데 이제 서러웠던 거는 서러웠던 거는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밥을 안 줘? 어떻게 알았어요? 오른쪽에 음식 같은 거 보이죠? 총 6명이잖아요. 양 6마리가 누워있더라고. 사우디 의정관이 뒤에 이렇게 딱 있길래 저도 같이 따라 들어가서 식사가 시작이 됐길래 당연히 우리들은 방자상을 따로 받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우디 의정관이 그 MBS 뒤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서 있지? 근데 나는 안 서 있으면 약간 우리 대통령이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 하고 저도 뒤에 섰어요. 괜히 2시간 반을 서 있었어요. 2시간 반 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나중에 대통령 우린 그런 식으로 의전을 안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가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왠지 저쪽에 서 있으니까 양 12마리 누워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여기가 사우디가 제공한 영빈관이에요. 축구장 크기예요, 진짜로. 저 끝에 저기 초성화 있는 데서 두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그 의장관이랑 저는 저 끝에 서 있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솔직히 무슨 얘기 하는지. 저쪽에서 이제 MBS가 뭐라고 하니까 뛰어가는 거야, 갑자기.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거기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아, 이 모양을 보고 뛰어가나? 그건 모르죠. 정말 한 11초에 뛰는 것 같아요, 100m를. 쫙 뛰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하고 다시 또 쫙 뛰어가고 오는데 나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 야, 멀리봐, 진짜. 사우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케일, 정서, 문화, 이런 거 엿볼 수 있죠. 이건 뭐야? 화장실 세면대인데 저도 꽤 5년 동안 52개국인가 갔다 왔는데 이렇게 화려한 건 못 봤어요. 금이겠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손님한테 제공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사적인 공간에서의 대화잖아요.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공개하려면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이미 했겠죠.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한 거를 많이 공개하더라고. 뭐 이런 얘기도 했다, 저런 얘기도 그렇지. 했다. 빈살만하고 무슨 사적인 얘기했던 걸 쭉 얘기했지.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은 사적인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만찬장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는 공개하면 좋을 법한 얘기도 있고 화제가 되겠다 싶은 것도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만 얘기 안 해요. 왜? 이 자리는 그런 자리니까. 그게 외교의 프로토콜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너무 거리낌 없이 막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나랑 게 이런 얘기했어. 뭐 이러면서 농담처럼 막 하더라고.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여기 그 티슈 올려놓고 생수병 올려놓고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이 세팅도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대통령 앞에 있는 물컵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었네 물컵. 물이 흐를 수도 있겠네 휴지.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지. 중요한 지점이 행사의 타이틀이나 이게 무슨 행사라는 게 곳곳에 도배돼 있어. 그 행사장이 그 행사를 위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그럼 왜 그러냐면 그거 외에는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입장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때 행사의 핵심은 대통령 내외분이 먼저 입장을 해서 그 애국지사들이 입장하는 것을 맞이하자. 그 행사의 주인공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의 문제이거든.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먼저 입장해 있고 그리고 나서 애국지사분들이 그 의장대의 그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들어오게 맞이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의장대 병사들과 차량을 전부 그 애국지사분들의 댁까지 다 보냈어요. 그래서 직접 모시고 오고 다시 모셔다 드리는 걸로.
근데 그 장면을 시쳇말로 우락가이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원자 입장에서 맞이한다는 것은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아니, 이제 애를 많이 써요. 하도 나와서 제가 지랄을 하니까. 타케미 걸 자꾸 봐. 네. 이제 애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 행사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행사를 맡고 있는 기획사들이 여러 번 저한테 연락이 오고 여러 번 물어보기도 해요. 저는 그냥 다 대답해줘요. 근데 비슷하게는 하는데 이제 그런 왜냐면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오리지널 눈에는 보이는 거지. 아, 이게 따라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두 번째는 사회자인데 사회자는 그때그때에 맞는 사회자들을 선정해 주는 게 좋죠. 그래야 의미도 살고. 독립지사의 후손을 시민 같은 사람 없냐고 찾는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혹시 용산에서 연락 안 받으셨어요? 한 번 받았어요. 언제요? 뭐 한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네. 임기 초도 아니고? 예, 임기 초에는 연락을 따로 받은 적은 없어요. 연락 내용이 뭐였어요? 일 도와달라. 한 번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예, 김건희 여사가 한 번 만나고 싶다. 김건희 여사가? 예. 김건희 여사가 그럼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그건 아니죠. 중간에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예. 누군지는 밝힐 수 예, 없습니까? 굳이 뭐 밝히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가 탁비서관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연락을 취한 메신저는 용산에 있는 분입니까?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예. 그 말을 전해줬을 때 제가 이건 그쪽에서 나온 말이 맞구나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 아니 뭐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한 여지가 많았으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도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그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는 뭐 뻔하죠. 뭐 굳이 뭐 저를 뭐 좋아해서 만날 리는 없잖아요. 의전 문제 때문에. 예, 아무래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했던 말들과 그런 것 때문에 탁현민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용산의 의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뭘 고치라고 이야기할 건지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취지나 혹은 뭐 같이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나 뭐 폭넓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는 그랬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왜 의전 문제까지 챙깁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챙기지 않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지금? 그래요? 네. 어. 뭐 거의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